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곧 봄이 올 것처럼 하다가 안 오죠. 저희 제 앞마당에 이제 한 1월 월부터 피는 꽃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난처럼 비슷한 꽃이 있어요. 보라색, 노란색.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 드릴 건데 이렇게 금방 봄이 올 것처럼 꽃이 해만 나면 폈다가 갑자기 엊그제도 눈이 좀 살짝 오고 또 해가 들어가면은 살짝 들어갔다가 오늘은 해가 나니까 살짝 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고민 참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나?'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잘 살게 되고 행복한 날이 오고 기쁜 날이 옵니다. 너무 오늘 걱정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면 지금 봄 소식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엔 지금 버들강아지가 필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개나리도 뭐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는데 그래 산책하고 이게 햇빛을 하시면서 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 만들기 하시면서 우리 영상 보시도록 해요. 오늘 영상은요.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데리고 8월 월쯤에 올까 하다가 영어가 준비가 안 돼서 1년 동안 저 영어 준비도 할 겸 그리고 아무래도 요리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복지관에 그 요리 보조로 1년 동안 계약자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 이게 인정이 되냐 물어봤는데 물론 당연히 그 식당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파트든지 상관이 없이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년 동안 설거지를 하든 보조를 하든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식당은 주 요리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파트별로 5-6 명이 보통 움직이고요. 큰 회사는 뭐 10명 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하든지 여러분 경력을 쌓고 싶을 때는 그 해당 어떤 전문 분야에 가시면 무조건 이것저것 하시면 경력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인제 그때쯤 되면 4 학년이 되는데 아직 어려서 그 아이를 유학을 하고 동반 비자로 와서 아이를 케어한 다음에 어학부터 시작해서 칼리지를 가 가지고 그 요리학과를 가서 소도시에 가서 이렇게 살면 어떠냐.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아이를 또 일부러 더 인제 소도시 시골로 가면은 정서적으로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소도시를 신청했는데 인제 캐톨릭 스쿨 같은데 이렇게 왜냐면 캐나다는 캐톨릭 스쿨이나 크리스천 스쿨이 사립학교예요. 왜냐면 교회 같은 성당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도 어떤지 골고루 많이 여쭤보셨는데 이 학교는 제가 다음에 한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제가 인제 살면서 느낀 점을 한번 종합 정리해서 보내 드릴 거고요. 오늘의 이 질문은 1년 동안 경력을 쌓은 거 인정받는지 하고 그다음에 아이 유학 동반 비자로 오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어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칼리지를 가 가지고 취업해서 가는 게 나은지 이걸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과 선택도 제가 늘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보고요. 현실에서 만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제가 들어요. 들으면서 자꾸 제가 인제 묻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이분이 요리 선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리보다는 지금 여기 시장이요. 이게 그 인력 딸리는 곳이 사실은 케어기버하고요. 그러니까 케어기버 이게 차일드 케어는 제가 설명을 이미 했죠. 어린아이 데이케어라든가 유치원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있으니 부족하고요. 하나는 케어기버라고 하는데 아마 그 유학원에서 그 칼리지 같은 데 소개할 때는 그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데 그 복지학과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그쪽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 길 졸업하고 인제 그 정도로 칼리지를 나오면 케어기버를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케어기버들은 양로원이나 아니면은 병원에 이게 그 환자들 어시스턴트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캐나다가 시니어들이 굉장히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시작해서 그 기존의 노인들 해 가지고 케어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지인분을 한이 만났는데 한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케어기버 하신 분을 뵀어요. 나이는 50 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떠냐고 일하는 게. 그리고 어디서 일하냐." 그랬더니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제 뭐 8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 양로원은 가기 싫고 돈은 많고 그러니까 개인 케어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입주해서 그 부부라든가 한 분을 그 옆에서 다 돌봐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저것 하는 일은 골고루 다 있지요. 근데 이 모든 일은 그 칼리지에서라든가 그 프로그램에서 다 교육받고 뭐 기계로 하는 방법 요령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에 경중을 가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는 식당 일이 가장 힘들지 다른 일은 그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과 선택을 쪼끔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케어기버 쪽이나 아니면은 이 차일드 케어 쪽으로. 그리고 식당을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으면 거의 한국 식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뭐 10 시간 12 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 케어가 힘들어요. 근데 차일드 케어라든가 케어기버 쪽은 이게 딱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뭐 페이도 그렇게 낮지 않고 오히려 식당보다 낫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요리 쪽보다는 이 차일드 케어 케어기버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식당 쪽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될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차일드 케어라든가 케어기버 쪽으로 '딱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드시거든 지금 바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될 수 있으면은 쪼끔이라도 이렇게 경험을 쌓아 오세요. 그러면은 6 개월이든 1 년이든 그 경험 다 쳐 주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를 정말 여러분 미치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루에 1-2 시간 그 생각날 때 계속 유튜브 이것저것 보고 요즘 유행하는 뉴스들 막 보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절대로 영어 늘지 않아요. 여기 캐나다 와서도요. 영어에 집중 안 하잖아요. 한국 뉴스 보고 한국 이 말만 하잖아요. 절대로 영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 제 애청자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오면은 영어가 될 환경이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영어 환경을. 그래서 항상 영어 뉴스 틀어 놓고 주로 이렇게 애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투터를 하든가 애국인하고 이렇게 어떻게 채팅을 하든가 해서 계속 그 노출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한국에서 살아 여기 살아 내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영어 절대로 안 늘어요. 그래서 영어에 포커스를 두세요. 이 경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계획 신청하실 분들은 이 경력 지금부터 바로 오시지 않을 분은 이 경력 쌓으면서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영어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저는 이미 영상에서 다 올렸어요. 이 캠블리 영어도 좋고 뭐 많이 있잖아요. 요즘 화상 채팅 영어.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해 보니까 이 캐나다 선생이 많고 미국 선생도 많은 이 캠블리가 좀 괜찮아서 권유를 드리는데 여러분 포커스 두고 정말 미치셔야 돼요. 지금 계속 이메일 보면은 영어는 잘 안 되는데 영어 잘 안 되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암흑이에요, 암흑. 그냥 이게 아니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 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유학으로 해서 동반 비자로 올까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영어를 최대한 하시고 오셔서 그 엄마 비자로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9 시부터 3 시까지 학교 가면은 똑같이 그 어학 코스도 9 시부터 3 시까지예요. 그래서 쪼끔 일찍 가고 쪼끔 거기 기다리면 애 데려오면 되니까 걱정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 동반 비자로 오시게 되면요. 정말 엄마가 영어 공부를 따로 학원을 다니자니 돈이 들고요. 그렇다고 아이는 어차피 9 시부터 3 시까지 집에 없어요. 내가 케어할 필요가 없죠. 그 시간에 혼자 공부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제가 그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니까 무조건 엄마가 엄마 비자로 어학부터 그 칼리지 가는 본과로 가는 그 코스로 아예 조건부 본과 들어가는 거 그걸로 해서 반드시 엄마가 비자를 받아 가지고 아이가 동반으로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하셔야만이 엄마도 영어가 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면 같이 애가 케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1 년, 2년 학교 다니면서 하고 거기서 인제 살다 보면은 적응이 돼 가지고 인제 칼리지 나오면은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정말 차일드 케어하고 케어기버가 정말 지금은 핫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최근에 여기 밴쿠버에 유명한 빵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되게 많이 일하시는 곳이거든요. 30 명이나 레이오프 됐어요. 왜냐면 자동화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냥 못 자르니까 한 반달치 이렇게 퇴직금식으로 이렇게 줘 가지고 30 명이 우르르 일을 스탑했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든지 생각해 보시고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지금 유학 온 아이들도 그러고 지금 오실 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에 밀리시면 절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나이 먹어 가지고 올 때는 젊은 애들한테 다 기계 만지는 것도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화로 할 수 없는 아이들 케어라든가 시니어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훨씬 유리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일을 하는 거는요 다 배우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무시받고 막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잡이든 여기는 존중을 받습니다. 존중을 받고요. 인정해 주고 페이도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식으로 너무 이렇게 한국식에 젖어 가지고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또 적응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고 지금 제가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고 또 데이케어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만족도가 높으세요. 가장 만족도가 안 좋은 것이 식당 쪽입니다. 이게 식당 쪽이나 호텔 쪽에서 밤새 근무하는 그쪽이지 사실은 훨씬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년 공부해 가지고 취업해서 잡 잡아서 이민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이 차일드 케어고 케어기버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선택을 못 하시고 이렇게 또 선택을 하셨더라도 제 영상을 보고 좀 더 자료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뭐 요즘은 SNS 활발해져 가지고 많이 알아볼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한번 이렇게 영어 돼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면은 어서 오라 그래요. 근데 케어 기버도 지금 굉장히 모자른대요. 그래서 사람 케어는 자동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인제 이민 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정부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케어 기버 같은 경우도 뭐 차일드 케어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하죠. 아이들 케어받고 또 이렇게 사람을 어른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질문 주신 특별히 인제 또 딸 하나 데리고 이렇게 한부모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면 오늘 걱정한다고 내일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돼.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지금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지금 이 순간 이만큼에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하나씩 찾아가면서도 감사하고 '이 정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이하고 지금 어린아이하고 같이 있는 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 아세요? "쪼끔만 더 커 봐." 여러분 그냥 덩그러니 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쁘게 신나게 준비하시고 이것저것 나쁜 생각 올 때 여러분 딱 한 가지야. 그냥 영화만 봐. 영화 보고 영화 만화도 보고 또 이 원어민들하고 그냥 수다 떨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영어가 여러분들이 안 해서 안 늘지 하면 할수록 늘어요. 대부분 여기 엄마들이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영어 공부하면 하지도 않고 가서 그냥 듣고만 와 가지고 연습도 안 하면서 실습도 안 하면서 영어가 안 는대야. 당연히 안 늘어요. 여러분 아무리 학교에서 아이들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왜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있죠? 와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는 애들만 공부 잘해. 그러니까 영어 학원 다녀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내가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안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 주신 분도 또 혹여라도 주변에 이렇게 영상 보면서 이게 힘들고 좀 영어가 잘 안 된다고 고민되시는 분들 그 다른 거 이것저것 신경 쓰는 사람들 꽤 많던데 신경 쓰지 말고 영어에 집중하셔. 영어만 집중하면 이민 길이 빨라져요. 아시겠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혼자 애 케어한다고 두려워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애 둘 아니고 하나 라서 천만다행이요. 하나를 왜 못 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마저도 감사하고 우리가 아이 케어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건 곧 깨닫게 됩니다. 모두 정말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꼭 와야만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실에 좀 가능한 직업들 잘 찾아가시고 오시고 그리고 계속 여기 캐나다 전 지역 소도시는 정말 어디나 이민이 다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런 데 이렇게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자꾸 보시고 이렇게 트라이를 해 보시고 각 지역마다 또 막 유튜버 분들도 많고 계시니까
이게 또 알아보시고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만큼의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만큼의 감사하고 이만큼의 행복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오늘도 살아가면서 신나게 멋지게 내일을 준비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